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분 구조, 가족제도, 유학, 불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조는 크게 보아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를 양인으로 분류하여 양천제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조선 갑오개혁까지 유지되었던 양천제는 법제적이지만 고려는 법률상의 양천제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평민 중에서도 일반 양민인 백정과 향, 부곡, 소에 거주하는 차별 양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차별 양민은 무거운 세금 부담, 과거 응시 불가, 국자감 입학 불가 등 백정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려 건국을 반대한 세력, 전쟁 포로, 반란을 일으키려다 향, 부곡, 소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천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고려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고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시월드가 아닌 처월드였죠. 또한 이혼과 재혼의 제약이 없었으며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고려가 친가나 외가의 구분 없이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위, 외손자, 공신의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도 음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성 호주 또한 존재가 가능했고요. 호적의 기재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지만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을 만큼 유학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승인하여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중앙에 국자감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을 교육합니다. 참고로 고려 최고 유학기관은 성종 때 국자감, 충렬왕 때 국학,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한편 고려는 관학보다 사학이 융성했는데 사학 12도가 대표적입니다. 그중 최충이 세웠던 문헌공도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사학은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 주도의 관학이 위축되니까 상대적으로 인재들이 사학으로 몰렸거든요. 사실 고려 예종 때 위축된 관학을 발전시키고자 양현고라는 일종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양립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한편 훈고학이 주류를 이루던 고려에 충렬왕 때 안양의 소개로 성리학이 도입되게 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죠. 이후 이재현은 원학자와 만권당에서 성리학에 대해 학문적 교류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서도 알 수 있듯 명실상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죠. 연등회, 팔관회, 승과, 지방의 신앙 공동체인 향도, 국사와 왕사 제도 등 불교는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려의 불교도 교종과 선종으로 존재했으므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 경전 해설서인 교장을 간행했던 대각국사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의 영향력으로 잠시 통합을 이루는 듯 했으나 의천과 진울이 이루려던 불교 통합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특색 있는 불교 문화재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철불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열의 좌상, 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지방문화가 발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관촉사 불상은 논산시 은진면에 있어서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립니다. 은진미륵에 대한 설화가 두 가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또한 물에 비친 달처럼 관음보살님의 자비가 멀리 퍼져나가 중생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해허의 수월관음도,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 매력적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외적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잘 알려진 제조대장경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참고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고려의 생활과 문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 이어드리겠습니다.